안녕하세요. 흥농TV입니다. 오늘은 콩농사 제대로 한번 지어봅시다라는 주제로 콩농사를 지어보겠습니다. 금년에는 지난해 쌀값 하락에 따라서 농가들이 대체작물로 콩농사를 많이 선택했는데, 콩농사 어떻게 지으면 좋냐, 어떻게 하면 다수확을 올릴 수 있습니까 하는 그 문의가 많이 와서 오늘 콩농사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콩 재배 기술입니다. 콩농사는 일단 종자를, 우량 종자를 선택하셔야 되겠죠. 각 지역에 맞는 종자를 선택하셔서 하시면 되는데, 콩 종자는 국립종자공급소에서 공급을 하고 있고요. 그 우량 종자를 받으시면은 콩에다가 엑스칼리버 골드를 분위 처리해서 심으시면 되고요. 콩농사에서 가장 중요한 게 토양의 산도입니다. 콩농사 중에서 콩은 다른 작물에 비해서 석회 요구도가 높은 작물이다. 특히 땅콩이나 콩은 pH가 6.5 내지 7.0 했을 때 가장 잘 되고요. 또 하나 토양에서 온도, 수분, 파종 시기, 산소,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온도, 콩 아무 때나 심어도 되지 않겠느냐 그러는데, 콩은 온도에 따라서 발화 일수가 틀려집니다. 그리고 파종하고 나서 소금 작업을 잘 해주셔야 되고, 특히 농콩 심으시는 분들은 습해, 가뭄의 이 배수구를 철저히 잘 해놓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는 병충해 관리를 또 잘 해주셔야 되겠죠. 그리고 이 시비관계를 또 잘 해주셔야 됩니다. 콩에서 가장 중요한 게 시비관계에서 균형이 깨졌을 경우는 영양생장을 해갖고 도복이 많이 일어나는데, 영양생장과 생식장장을 잘 전환시켜줘야 되겠다. 그리고 콩농사에서 가장 중요한 게 연면적 확보거든요. 연면적 확보가 잘 돼야 광 환경이 개선돼서 다수확을 할 수가 있고 콩알 수가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 흥농 4종 세트 농법을 하게 되면 크기라든가 고품질이라든가 조기 수확할 수 있고요. 수확량을 증가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럼 콩농사 1.5kg 생산이 왜 안 될까요? 이거 1.5kg 이상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콩농사를 조금 하시는 분들은 1.5에서 1.8, 2kg 나왔다고 그러는데, 이 다변적 재배 하시는 분들이 10,000평, 50,000평 하시는 분들이 평균 1.2에서 1.5만 나오면 농사 잘하신 겁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1.5kg를 한번 목표를 갖고 한번 해보십사는 겁니다. 그래서 어차피 우리가 일을 왜 할까요? 돈 벌기 위해서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돈 벌기 위해서 우리가 일을 하시는 분이 있고, 돈 때문에 일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우리는 돈 때문에 일을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교육을 하게 되면은 평당 1.5kg를 목표로 세워놓고 한번 해보자. 이렇게 하면은 농가들이 제가 이렇게 매번 교육을 하더라도 잘 믿어주질 않습니다. 그래서 믿어주지 않는 원인은 내가 너를 모르는데 어떻게 너를 믿냐,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이 교육을 통해서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거든요. 그래서 교육의 신뢰도라든가 관계라든가 메시지 전달이 얼마만큼 되느냐가 중요한데, 아직도 제가 우리 농가 여러분들한테 메시지 전달력이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근데 생각은 그냥 안 바뀌죠. 생각은 그냥 바뀌지 않는다. 그래서 오늘도 제가 우리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변화와 혁신하고 자극, 교육을 꼭 받으셔야 된다. 행동으로서 이게 실천을 이루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왜 이런 걸 자꾸 굳이 말씀드리냐면은, 이제는 면적이 중요하지 않고 단위 면적당 생산량이 중요하다. 그래서 콩을 평당 1.5kg로 생산하시는 분이 있는가 하면은 700g, 800g까지 생산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계산을 한번 뽑아봤습니다. 콩을 평당 1.5kg가 생산이 된다 그러면은, 제가 계산하기 쉽게 키로당 5,000원 해놨는데, 요즘에 정부에서 콩 계약 가격이 아주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콩하고 밀만 정해져 있는 것 같아요. 콩은 4,800원, 특등이 4,800원인데, 제가 계산하기 좋게 5,000원을 계산했는데, 1,000평에 농사를 지면은 1.5kg 농사를 짓게 되면은 750만 원 정도 나옵니다. 콩이. 근데 1kg 생산하시는 분들은 500만 원 나오겠죠. 그래서 잘 짓고 못 짓고의 차이에서도 500g만 차이만 난데도 1000평이면 250만 원 차이가 납니다. 근데 7,500원, 750만 원이
이제 1000평에 나오는데 생산비는 실은 2,000원은 안 들어갑니다. 제가 생산비를 이제 평당 2,000원 잡았는데 이렇게 했을 때도 순소득이 550만 원 남고 또 평당 1kg 생산하시는 분은 300만 원 정도밖에 안 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순소득의 차이도 250만 원 정도 차이가 난다. 그래서 잘 짓고 못 짓고 차이는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러면 이제 제4종 농법은 이제 환경도 살리고 땅도 살리고 저탄소 농산물을 생산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4종 농법 중에 이제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게 이제 땅 살리기 유기질입니다. 땅 살리기 유기질은 이제 50평에 한 포, 종자는 이제 20kg에다가 엑스칼리버 한 봉을 가서 이제 버무려서 파종하면 되고요. F100하고 하나로 두고 이제 파종 후 나와서부터 이제 연면살포를 한 4차례 정도 콩농사에다가 해주게 되면은 이제 잘 됩니다. 그 이제 4종 농법이라는 이제 재배 매뉴얼이 없어도 기술이 없어도 관행농법에 적용만 하면 되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걸 못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 흥농 4종 농법은 매뉴얼이 없어도 재배 기술이 없어도 잘 된다. 그래서 이제 콩농사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제가 항상 하는 얘기인데 정답은 뿌리옥 박테리아가 결정한다. 그래서 이 콩은 이제 뿌리옥 박테리아의 이제 착생수에 따라서 이제 달라집니다. 그래서 뿌리옥 박테리아를 어떻게 착생을 잘 시킬 수 있는가, 요거부터 이제 알아봐야겠죠. 콩농사 이제 두 번째 정답은 이제 적정 시기, 파종 시기, 제식거리, 배수 이겁니다. 요거는 이제 전라도 부안군 백산면에 있는 이제 제가 지난해 제 흥농 4종 농법을 이용해서 농사지신 농가의 이제 사진을 제가 중간에 찍은 건데 여러분들 보시면 이 논바닥에 지금 이게 뭐 보이시죠? 이게 이제 밀집입니다, 밀집. 그래서 이 농가는 이제 이모작을 했는데 밀 수확 후 이제 노타리 쳐서 밀집을 넣고 이제 콩을 파종한 건데 이 콩농사에서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적정 시기, 파종 시기, 제식거리, 배수를 했는데 이 파종 시기에 토양 수분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토양 수분을 못 맞추면 특히 논농사에서 토양 수분을 못 맞추면 발화가 이렇게 되질 않습니다. 그리고 이 제식거리를 보시면은 요게 이제 80에 30cm를 심은 거거든요. 그래서 80에 31로 이제 제식거리를 해서 이렇게 심은 거고요. 이 콩농사가 가을에 수확했을 때 평당 1.5kg 나온 콩입니다. 그래서 이 제식거리 수분 왜 이게 중요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답 전자길로 밀농사를 했거나 또 콩농사만 직접 지실 때 농콩의 가장 문제점이 이제 우리가 콩 파종 시기는 이제 5월 25일서부터 이제 뭐 6월 말까지 이렇게 하게 되는데 이때 이제 전라도 김제나 또 신태인, 백산이나 이쪽에는 이제 밀농사를 짓고 이제 콩을 심는데 어떤 농가들은 밀집을 갖다가 다 태워버립니다. 근데 이 농가는 밀집을 태우지 않고 그대로 놓고서 노타리 써서 콩을 파종했는데 지금 100% 잘 나왔잖아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콩농사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온도, 습도, 산소입니다. 산소. 이렇게 논콩에다가 심었을 때 밀집을 환원시켜주고 심으면은 토양 속에 산소 공급이 잘 되기 때문에 발화가 잘 됩니다. 그래서 요즘은 이렇게 해서 발화가 잘 됐고요. 요 사진이 지금 위에 사진이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아까 보여드렸던 요 콩이 이제 밀집을 넣고서 심었던 사진이거든요. 이렇게 발화가 잘 됐죠. 이 밀집 보이시죠? 근데 요 집은 이제 밀집을 태웠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발화가 제대로 안 됐죠. 이 콩 심을 때 이제 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은 비가 왔을 때 이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여기는 밀집을 환원시키지 않고 파종하고 비가 와버리니까 산소 공급이 안 되니까 발화 불량이 난 겁니다, 이게. 그래서 이 농가는 2번 파종을 했습니다. 이거 갖고는 콩 수확 못 하잖아요. 그래서 콩은 파종 시기에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수분하고 이제 온도하고 이건데, 그럼 우리가 비가 오면은 비가 온다고 그러면 콩을 심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특히 논농사는 비가 오고 난 데 심는 게 좋습니다. 다소 며칠 늦더라도. 많은 비가 와갖고 이렇게 다져놓으면은 우리가 콘크리트 모양이 굳어지기 때문에 콩이 올라오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콩 심으면은 이제 소금 작업하기 싫어서 딱딱 2개씩 놓으라고 그러는데 2개씩 놓고 비가 와버리면 더군다나 못 올라와 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시는 분들, 농콩 재배하시는 분들은 이제 3개 내지 4개씩, 심지어 이제 5개까지도 들어가는데 그렇게 하고 비가 와버리면 이제 발화세가 있기 때문에 웬만하면 올라옵니다.
그럼 이제 얼로 와서 소금 작업을 해줘야 되는데 소금 작업을 안 해주시는 분들이 많은데 소금 작업은 콩농사에서 확실하게 해주셔야 됩니다. 이제 콩농사 1200평 일반 농법과 흑농 사정 세트 농법 소요 경비를 제가 이제 전라도 백산에 있는 전문 농가들하고 한번 계산을 해봤습니다. 콩 종자서부터 새총서부터 노타리 치고 파종하고 수확하고 제초제 2번 뿌리고 또 골에다 헛골에다 뿌리는 제초제까지 또 수확할 때까지 드론 방제비까지 모든 걸 계산해 보니까 콩농사 짓는데 100평당 1,300원 정도 경비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일반 농가들이. 그리고 이제 제 흑농 사정 세트 농법은 일반 농법에다가 이제 땅 살리기를 하고 엑스칼리버 하나로 또 F100을 추가하니까 한 79만 2천 원 정도 더 들어갑니다. 그래서 비용 발생이 평당 500원 정도 더 들어가고 흑농 사정 세트 농법을 했을 때는 평당 1,800원 정도 이 소요 경비가 나오거든요. 그럼 1,800원 정도 나오는데 우리가 이제 기존 농법에다가 500원 더 들여갖고 한 500g만 더 나오면은 생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제가 이제 모여드린 거고요. 그게 이제 콩농사 재배의 이제 기본 조건입니다. 콩 재배 환경에 대한 지혜와 토양 환경이 가장 중요하다. 농사는 과학과 원리가 접목돼야 되겠죠.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파종 시기에 토양의 적정 수분, 제식거리, 배수관리 이게 잘 되겠고요. 콩이 자라는 습성을 알고 균형 있는 시비와 제때 농약을 살포하고 적당한 물을 줘야 콩농사를 심지어는 2배까지 질 수가 있습니다. 700g, 800g 농사 짓는 분에다가 1.5 나오면 2배 농사 짓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농사는 단위 면적당 생산량이 가장 중요하다. 그럼 이런 농사를 짓기 위해서는 이제 디지털 시대의 이제 스마트 농법입니다. 이 엑스칼리버 골드가 콩 뿌리에 붙어 있는 근권 미생물하고 같습니다. 그래서 종자에다가 단 한 번 처리하게 되면 이제 수확기 때까지 가고요. 이제 종자 소독할 때 뭐 살균제하고 같이 소독해도 괜찮고요. 토양에서 많이 나타나는 이꽃병, 시드름병, 균핵병에도 아주 좋습니다. 특히 발화 밝은 촉진 효과가 좋기 때문에 이제 발화율을 높여주는데 확실하게 좋다. 그럼 이제 근권미생물 뿌리옥 박테리아 양분 흡수 이동이거든요. 그래서 이 엑스칼리버 골드 한 번 갖고 콩종자 20kg에다가 마른 콩에다 그냥 버무려서 파종하면 되는 겁니다, 이게. 그렇게 해주시면은 이 미생물 분비물은 항생물질 성장 호르몬을 촉진시키기 때문에 발화 밝은 촉진이 잘 되고요. 또 그래서 이제 발화세가 또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과습을리는 이제 역병이라든가 이런 거에도 병으로부터 보호를 받고요. 특히 이꽃병이라든가 썩은병 이런 쪽에서도 상당히 좋고요. 이건 이제 종자에다가 한번 처리하면은 이제 수확기 내내, 성장기 내내 가기 때문에 토양 속에서 이제 뭐 역병이라든가 지상부에 나타나는 이제 갈색 무름병, 이제 불마른병 이런 쪽에서도 상당히 예방 효과가 좋습니다. 식물과 곰팡이는 이제 4억 5천만 년 동안 이제 아름다운 공생관계를 가졌다고 그럽니다. 식물이 탄수화물을 주면 곰팡이는 토양 속에 있는 질소인 미량유소를 제공하고 서로 이익을 주고받는 이제 상리공생을 한다고 그러는데 특히 이제 콩에서 이게 많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콩에는 이제 뿌리옥 박테리아를 고정을 시켜갖고 공기 중에 있는 질소를 끌어당겨서 콩을 이제 키우듯이 이 또 콩뿌리에서 탄수화물이 나오면은 토양 속에 있는 미생물은 그걸 받아먹고 토양 속에 있는 질소인 미량요소를 제공해 주고요. 토양은 이제 땅 살리기가 들어가니까 이렇게 부실부실해져 갖고 산소 공급이 잘 되죠. 그래서 이런 관계를 갖고 있다. 그래서 이 땅 살리기 유기질을 이제 콩농사 지시는 분들이 이제 50평에 하나 정도 쓰게 되면 됩니다. 이게 토양에 들어가서 수분을 만나게 되면은 이제 부풀어져 갖고 이제 토양이 부실부실해지고요. 토양에 조금 전에 설명했듯이 질소를 고정시켜 주고요. 불용성 인산을 가용성일로 바꿔주고 불용성 가리라든가 미량 요소를 흡수 촉진시켜 주기 때문에 작물이 잘 됩니다. 그래서 이제 콩농사는 이제 충분한 이제 근권 확보가 이루어져야 잘 된다. 그래서 이 땅 살리기 유기질은 이제 토양에 들어가서 4개월 내지 6개월 동안 지속이 되기 때문에 콩이 이제 개화돼 갖고 결실이 맺었을 때 가뭄이라든가 습해라든가 이때 양분이 떨어져 버리면은 콩농사가 제대로 안 되는데 지속적인 양분을 공급해 주니까 잘 되고요.
토양이 이제 들어가면 이제 부실부실해지니까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산소 공급이 아주 잘 됩니다. 그리고 생육 촉진 효과도 있고 조기 수확도 되고요. 또 토양 내에 있는 불용성 인산이라든가 염을 갖다가 분해시켜 주기도 하고요. 또 이제 pH 조절 기능도 있습니다. 그래서 비료, 수분, 용탈 억제도 있고 가뭄, 억제 뿌리 발달이 잘 되니까 아까 결실기에 가뭄이 오더라도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그래서 이제 토양은 콩의 뿌리가 받고 살아가는 터전인데 우리가 이제 비 오고 나면 이제 질퍽거리고 마르면 호미 끝도 안 들어가죠. 여기다가 콩을 심었을 때 이렇게 단단해지면 나오질 못합니다. 그래서 이제 2개씩 났을 때 특히 이제 나오지 못해 버리면 아까 사진에 본 거와 마찬가지로 이제 발화불량으로 인해서 논밭이 이제 혼하죠. 근데 이게 이제 물 빠짐이 좋고 통기성이 좋아지면은 파종하고 나서 토양 중에 산소 공급이 잘 되니까 이제 발화세도 좋고 잘 나옵니다. 그리고 양분 수분 고정으로 해서 비료 효과도 오랫동안 지속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땅 살리기 유기질이라든가 잘 발효된 퇴비라든가 밀집, 뒷구리를 집어넣게 되면 통기성이 좋기 때문에 발화 촉진 효과도 있고 뿌리 발달도 잘 됩니다. 그래서 뿌리옥 박테리아 착생이 잘 되죠. 이제 땅 살리기 유기질이 토양에 들어가면 이제 4개월 내지 이렇게 6개월 가는데 우리가 일반 비료를 쓰게 되면은 양분이 과다됐다 떨어졌다 또 올라갔다 했는데 이렇게 수세가 폭발될 때 특히 콩은 절간이 길어지고 줄기가 길어지기 때문에 이제 개화도 불량이 되지만은 이제 광합성이 이제 잘 안 되겠죠. 그리고 이제 결실기에 이제 청립이 잘 안 되겠죠. 근데 이제 우리 땅 살리기 유기질이라든가 좋은 퇴비를 쓰게 되면 양분이 지속적으로 공급이 되기 때문에 철간이 일정해지고요. 초세 유지가 잘 되기 때문에 특히 7, 8월 달에 과습에 의한 장마에 의한 고온기에도 또 건조할 때도 양분이 지속적으로 공급해질 수 있는 기능 때문에 콩이 잘 되는 겁니다. 뿌리옥 박테리아가 이제 질소를 고정시킨다 그랬잖아요. 콩은 이제 뿌리옥 박테리아가 착생하면 콩중 질소를 고정한다. 생육에 필요한 질소 30 내지 70%를 콩이 고정을 해서 이용을 한답니다. 근데 질소질 비료가 많았을 때는 뿌리옥 착생이 오히려 불량하고 이제 과분무 쪽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질소 요구량은 타 작물보다 작고 질소 수탈도 적습니다. 근데 이제 뿌리옥 박테리아 착생은 이제 종자 발화 후 한 2주만 지나면 이제 뿌리옥이 붙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질소 고정 능력은 이제 꽃 필 때서부터 이제 가장 왕성하다. 그래서 토양의 산도가 떨어지게 되면은 이 뿌리옥 박테리아도 잘 착생이 안 된답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300평에 200평에 석회 200kg 정도 넣고 하면 좋다. 그래서 이 콩하고 땅콩은 다른 작물보다 석회 요구도가 많이 필요한 작물입니다. 그래서 이제 콩을 이렇게 심으려고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이 관행 재배하실 때는 이제 300평당 퇴비 한 1.2톤 정도, 석회 200kg, 콩 전행복비 요즘에 8889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질소 인산가리가 콩은 거지만 비슷합니다. 이런 거 한 2포 정도 넣으시면 되고요. 또 우리 제 땅 살리기 유기질을 이용하신다고 그러면은 이제 50평에 하나, 콩 전행복비는 토양에 따라서 150평 내지 200평에 한 포 정도 넣게 되면은 아주 좋습니다. 그 이제 콩의 이제 평균 기온과 이제 출하일수인데 이제 콩의 이제 발화 적정 온도가 15도씨 이상 유지될 때 하는 게 좋다. 그러면 우리나라 기후로 중부지방 기후를 봤을 때 15도씨 이상이 유지될 때는 5월 15일서부터 한 20일 정도 돼야 됩니다, 이게. 그래서 소양 수분은 이제 가급적 이제 좋았을 때 이제 경운을 하고 파종했는데 진반 노타리 치고서 심어버리면은 이거 콩 발화 불량 많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종자는 이제 보급종을 쓰시면 되고요. 요게 이제 평균 온도에 따른 이제 발화일수인데 우리가 이제 온도가 8도라면 39일, 한 40일 정도 가죠. 12도 했을 때도 13일 갑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제 가장 18도 했을 때 한 6일 정도, 19도면 한 5일 정도 되면 이제 발화가 되는데 너무 일찍 심어도 온도가 떨어지면은 이제 발화가 늦어진다. 그래서 이제 콩은 우리가 이제 그럼 우리 중부지방의 콩 파종 시기가 언제냐 이렇게들 얘기하는데 제 지역 같은 경우는 이제 뭐 6월 초서부터 6월 20일까지가 되는데 이제 시기에 따라서지만 가장 적정한 시기는 6월 15일에서 한 20일 정도가 좋은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제 우리가 이제 전작에 아무것도 안 하시는 분들은 이제 5월 달부터 파종을 하시는데
5월 달에 파종 5월 20일경이나 25일경에 파종한 콩이나 6월 20일에 한 달 늦게 심은 파종이나 수확은 일주일 차이도 안 납니다. 그래서 이 콩은 단일성 작물이기 때문에 그래서 적정 시기에 심는 게 좋다. 근데 요즘에는 이제 조류 피해 때문에 이제 콩 심는 시기가 좀 앞당겨져 갖고 대개 이제 6월 초 전작이 아무것도 없는 분들은 한 6월 한 10일 전에 심는 게 새 조류 피해는 훨씬 덜 받는 것 같습니다. 그 이제 콩은 이제 토양에 따라서 이 재식 밀도가 틀려집니다. 그래서 이제 제 땅 살리기 전용 복비 이렇게 쓰셨을 때는 이제 재식 밀도가 우리가 이제 관행적으로 했을 때는 60에서 70에 20cm 해갖고 주당 2개 정도 놓으라고 그랬는데, 제 흥농 사정 세트 농법을 했을 때는 80 내지 90에다가 30 내지 40cm 정도 저는 이제 권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왜 이렇게 권장을 하게 되냐면은 땅 살리기 유기질이 토양에서 질소 고정도 시키고 엑스칼리버도 질소를 고정시켜 주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양분을 갖다 공급해 주기 때문에 요 70이나 60 정도 넣으면 과분물이 됩니다. 그래서 80이나 90에서 한 30cm 정도 낮아졌을 때 과분무도 안 일어나고 광합성도 잘 되고 그리고 도복도 덜 됩니다. 그리고 이제 서리태 같은 경우는 이제 1m에다가 50 내지 60cm 정도 하는 게 좋다. 그래서 저는 이제 제 사종 세트 농법을 하시는 농가들한테는 지금 이렇게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이제 조류 피해들이 심하니까 이제 조류 기피제 뭐 새총이라든가 보호망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갖다가 이제 콩에다가 버무려서 이제 하는데, 이 콩 1kg에다가 새총 30ml 정도 이렇게 버무리면 되고요. 요 버무린 콩을 말린 다음에 엑스칼리버 20kg에다가 한 봉을 버무려서 파종하면은 조류 피해 경감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파종 방법은 이제 요즘에는 이제 콤바인일로 수확들을 많이 하기 때문에 농가들이 콤바인 형태에 따라서 이제 파종 방법도 이제 달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콤바인에 맞춰갖고 이제 파종을 하시는 게 좋고요. 그래서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콩은 이제 발화 온도가 18도, 20도였을 때 가장 좋다. 그때는 5, 6일이면 발화가 됩니다. 그래서 너무 일찍 심었고 비가 오고 지온이 낮으면은 이제 발화되는데도 지장을 받습니다. 여기는 이제 서천군입니다. 서천군에 제가 이제 엑스칼리버를 이 3만 평짜리 밭인데 엑스칼리버를 처리하고 안 하고 차이입니다. 이 처리해서 심은 데는 이제 발화가 잘 돼갖고 이렇게 시퍼렇게 보이고 여기는 혼하지 않습니까? 이 발화세 차이입니다. 발화세. 그래서 처리하고 안 처리하고 차이는 이렇게 많이 난다. 그래서 엑스칼리버를 처리할 때는 콩 20kg에다가 버무려서 파종하면 좋고요. 이렇게 이제 콩이 이제 파종이 돼갖고서 이제 이건 새잎인데 요것도 이제 하나 소금 작업을 해줘야 되겠죠. 이게 이제 본잎, 두잎 아닙니까? 그래서 본잎, 두잎, 속잎이 이렇게 나올 때 요때 FA100을 이제 물 한 말에 8cc 정도 해주게 되면은 이제 콩이 도장 억제도 되고 절간도 일정하고 도복이 아주 강합니다. 소금 작업해주면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소금 작업해주게 되면 이제 콩이 이렇게 되죠. 그래서 요즘에는 이제 콩을 이제 콤바인 수확을 하기 때문에 너무 일찍 뭐 적심을 한다든가 또 억제제를 심하게 뿌려버리면은 밑에 하단에 창잎이 밑에로 돼버리면은 콩 수확하는데 지장을 받으니까 밑에 창잎이 15cm 이상 올라가야 이제 우리가 콤바인 수확하기도 좋습니다. 그래서 요 시기에 이제 우리 FA100을 주게 되면은 이제 이후에 절간을 짧게 해줘 갖고 콩이 이제 도복이라든가 특히 줄기를 짧게 해줍니다. 그래서 도장이라든가 도복으로부터 이제 보호를 받는 거죠. 이 집에 이제 아까 보여드렸죠. 이게 이제 80에 30cm 심었는데 이 농가는 이제 원체 콩을 많이 심기 때문에 이제 여기다가 소금 작업을 안 해줬습니다. 근데 이렇게 되기 전에 이제 아까 본잎, 두잎 나와서 새잎째 나올 때 FA100을 갖다가 물 한 말당 8ml. 그러니까 이제 8cc 정도죠. 8cc에서 10cc 정도 주게 되면은 도장 억제도 막아주고 콩이 이제 도복에 쓰러지는 방도 훨씬 덜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다른 거는 못 하더라도 이 소금 작업만큼은 좀 확실히 해다오. 근데 이 농가들은 이 소금 작업이 좀 어려운지 아는데 인건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집에도 이제 밀밭에 후자기로 심어놨지만은 파종할 때 이제 3개, 4개씩 이렇게 떨어진 거거든요. 많게는 이제 5개 떨어진 데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분들이 이제 가장 두려워하는 거는 파종 후에 비가 왔을 때 이제 가장 문제다. 그래서 이제 아까 뭐냐 다져져 버리면 발효사가 약하기 때문에 못 올라오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근데 소금 작업은 분명히 해줘야 됩니다. 이제 콩 한번 볼까요? 물속에서 호흡을 할 수 있어야 내가 살 수 있지. 배수 관리 제대로 했으면 내가 이렇게 죽어가지 않을 텐데 우리 집 주인 콩파종 비 오기 전에 일찍 끝냈다고 동네방네 자랑하더니만 정말 일찍 끝냈네요. 이를 어쩌란 말입니까? 왜 애꿎은 하늘만 원망하는지. 이 파종이 이게 이렇게 오고 나서 이제 과습 피해 때문에 다 이 꽃병이 이렇게 나간 겁니다, 이게.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배수 관리가 제대로 안 됐다. 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배수 관리를 철저히 해놓고 심어야 되는데 이 집은 이제 그게 잘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이 꽃병도 생기고 또 물에 실어서 죽기도 하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이제 콩은 파종 후 이제 14일만 돼도 이제 뿌력 박테리아가 착생된다 그랬잖아요. 여기 이렇게 뿌력 박테리아가 붙었습니다. 이게 17일째 되는 거고요. 여기는 17일이 돼도 엑스칼리버 처리하지 않은 거는 뿌력 박테리아가 착생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뿌력 박테리아는 파종 후 2주서부터 개화기 이제 착화될 때까지가 이제 가장 왕성하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뿌력 박테리아가 얼마만큼 착생됐느냐에 따라서 이제 콩 농사가 좌우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콩의 농사 또 문제가 뭐냐? 이렇게 이제 배수 불량된데 이런 데다가 심어 놓으면은 뿌력 박테리아가 생성이 되지 않습니다. 죽습니다. 그냥 과습에 의해서. 이렇게 되면은 다속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이렇게 배수 관리를 확실하게 해줘야 되는데 멀칭을 한 데다가 배수 관리가 확실히 안 하니까 더 과습 피해를 받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이런 노는 차라리 멀칭 안 하는 게 더 좋습니다. 요즘에 이제 또 콩 농사 지시는 분들이 이제 조류 피해 때문에 이제 많은 농사는 못하지만 이제 조금씩 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이제 포트 육묘를 해서 심는데 이렇게 이제 포트 육묘에서 심으면은 이제 대개 이제 번엽이 2-3장 정도 됐을 때 여기 3장 정도 될 때 적심해주면 아주 좋습니다. 그때 해주는 게 적심은 해서 이제 이식을 하게 되면 분지수도 많고 아주 좋죠. 그렇게 해서 나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배축이 길고 굵고 이제 좋죠. 줄기 신장입니다. 콩의 원줄기 마디수는 이제 15개에서 한 20개 정도인데 보통 한 15개, 16개에서 이제 마감을 합니다. 초장은 한 60 내지 한 80cm 정도고요. 줄기 아래쪽에 이제 3마디 내지 6절은 이제 마디가 짧고 빨리 자라죠. 그래서 위쪽은 이제 3개에서 5개는 이제 마디 사이가 길고 선단부는 이제 짧게 자라는데 가본무가 됐을 때 밀파를 했을 때는 이 줄기가 길어져 갖고 콩농사의 가장 문제가 이것 때문에 도복되는 겁니다. 그래서 마디수가 길어지고 저기서 도복이 된다. 그래서 이 순질기 작업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많이 하시는 분들은 아까 콩 본잎 두잎 나왔을 때 UF 회백 물 한 마리에 20cc 정도만 주고 연면적만 확보만 제대로 되면은 순질리기 안 해도 됩니다. 이 순질리기도 하는 시기가 있거든요. 이렇게 늦게 꽃 필 때 순질리기를 해놓으면은 겹순 발생이 적습니다. 그리고 비분이 없는 데다가 순질리기 하면 더 수량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콩 순질리기는 7월 상순에서 중순 사이에 하는데 5마디에서 7마디 사이에 일찍 순을 질러줘야 되는데 이렇게 뒤늦게 순을 질러주게 되면은 격가지 발생도 적고 또 수량도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적심의 효과는 이제 격가지 생육을 유도해서 많은 꽃들을 확보하자고 그러는데 이렇게 되면 이제 뿌리가 굵어지고 이제 잔뿌리가 많이 자라서 이제 뿌력 박테리아가 이제 질소 고정 공급 능력을 이제 늘려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웃자람을 막아서 이제 도복을 방지한다고 그러는데 이때는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잎이 5마디 내지 7매 했을 때 적심하는 게 가장 이상적이다. 이 시기가 넘으면은 오히려 안 하는 것만도 못합니다. 그래서 이 5마디, 7마디 됐을 때 무조건 적심하는 게 아니라 내 토양의 비분에 따라서 적심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비분이 없을 때는 적심을 안 해도 된다. 그래서 이제 확보된 이제 줄기 상태가 이렇게 되죠. 그래서 잎과 줄기가 우거지면 2차 생육이 일어나갖고 이 줄기가 길어져 버립니다, 이게. 이게 길어지기 때문에 비 오고 나면은 덮치고 쓰러지고 그래서 통풍이 안 되니까 밑에는 누렇게 뜨고
그래서 연면적 확보가 안 되면 이제 그런 것들이 문제가 된다. 이렇게 드러나는 거죠, 이렇게. 이렇게. 그래서 이제 콩을 다수확하려고 그러면은 아까 본잎, 두잎에서 이제 세잎 정도 나왔을 때 FA100을 갖다가 뿌려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꽃이 형성이 될 시기에서부터 FA100하고 하나로 뚝을 10일 간격을 3번 정도만 뿌려주게 돼도 이 줄기가 굉장히 짧아집니다. 그리고 이 마디도 짧아지고요. 그래서 그 시기에 그렇게 방제를 좀 잘 해주시면은 줄기라든가 마디도 짧게 해줄 수 있는데 이제 그게 잘 안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 진 땅에다가 심어놓고 날이 가물어 버리니까 이게 토양에서 이렇게 콩잎이 누렇게 되고 있죠. 활착이 안 되죠. 그래서 과습 포장해서 하면은 뿌리 기능이 상실돼서 양분 흡수가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진 땅에다가 심으면은 이렇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콩은 비 온다고 그러면은 비 오고 나서 심는 게 훨씬 더 낫고 파종할 때 수분을 맞추지 못하면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또 거름이 부족하면은 또 이런 현상이 나타나죠. 질소가 부족하고 이렇게 되면은 이제 황화 현상이 나타나는데 이렇게 황화 현상도 나타나지만 상단 부위에서 나타나면은 요즘에 응애 피해도 이렇게 비슷하게 나타납니다. 응애. 그래서 이 콩밭에 나가서 봤을 때 1000평, 2000평짜리 밭이 군데군데 폭탄 맞은 거 모양 됐다고 그러면 노랗게 됐다 그러면 이게 응애 피해입니다. 이게 콩에도 보이지 않게 응애 피해가 많이 나니까 응애 약을 철저히 방지를 좀 잘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콩농사는 이제 초기에 생육에서 이제 결정 나는 거죠. 이 환경 상태가 안 좋고 과습하고 이렇게 돼버리면 제대로 안 되는 거죠. 제대로 된 콩은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심을 때 토양의 수분 또 소금 작업 이게 잘 이루어져야 된다. 그래서 콩 생육은 초기에 이제 이렇게 나타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개화 시기에 이제 노린재 피해가 나타나 버리면은 이렇게 이제 콩 꼬투리 이게 다 죽어버리죠. 그래서 노린재 방제도 잘 해주셔야 되겠고요. 꽃자루 신장이 이렇게 됩니다. 한 개의 꽃자루에서 꽃이 8개에서 한 15개 정도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배낭을 완성시키기도 하죠. 이렇게 콩꽃이 이렇게 핍니다. 개화 시작 후 한 4, 5일경에 이제 급격히 개화 수가 증가하고요. 개화 시작 후에는 이제 10일에서 15일경에 대부분 꽃이 이제 개화가 되고요. 암술머리에 도달한 꽃가루가 이제 자가 수정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콩은 이제 제꽃가루 맞이 식물이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콩이 이루어지는 거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항상 강조하는 건데 콩 연면적 확보가 잘 되면 콩 꼬투리에 3개씩 이렇게 알이 착착 베겨버리죠. 그래서 이게 이제 2개 소금 작업해 놓은 거죠. 그래서 제 흑농 4종 세트 농법을 했을 때는 80에 30 내지 한 40, 90까지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해서 연면적 확보가 더 중요하다. 그러면 콩을 100에 심으면 어떻게 되느냐? 한번 보십시오, 이거. 이게 지금 몇 개입니까? 5개씩 이렇게 떨어져 있죠? 이렇게 되니까 콩꼬투리가 이게 2개씩밖에 안 열립니다. 이게 3개가 맺혀 있다 하더라도 이 2개만 결실이 되고 그건 안 되는 거죠. 이게 축증이 되죠. 거지만 다 2개짜리 아닙니까? 3개짜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연면적이 확보가 되면은 콩이 이렇게 되는 거죠. 알수가 틀려지고 콩집이 커져 버리죠. 콩집이. 그래서 콩알도 굵고. 그래서 콩은 전 생육 기간에 이제 FA100을 한 4번 정도 주게 되면은 콩의 알맹이도 커지고 콩집도 커지고 수량도 많이 증수가 됩니다. 이렇게 해서 밀파를 하게 되면은 수량 감소 효과가 있고 이렇게 된 것들은 이제 줄기가 신장되고 서로 누가 서로 크나 이렇게 내기를 하죠. 이 줄기 신장이 여기 한 7, 80cm 될 겁니다. 이런 것들은. 이렇게 되니까 도복이 원인이 되고 또 우거져서 비만 오면 청 늘어져 갖고 이 아래는 다 이제 노랗게 돼 버리죠. 단풍 들어 버리죠. 그래서 이제 콩을 이제 논콩이라든가 박콩을 파종 후에 이제 제초 효과가 제일 중요하잖아요. 특히 이제 논콩 같은 경우는 이제 파종 후 우리가 이제 제초제는 이제 잎제나 유제를 쓰게 되는데 3일 이내에 이제 뿌려야 되는데 이 제초제를 뿌리고 비가 바로 와버리면 제초제 약층이 뿌리로 내려가서 또 약해를 받을 수가 있고 그러니까 비가 콩 파종하고 바로 온다 그러면은 비 온 다음에 제초제 뿌리는 게 좋고요. 비가 안 온다 그러면은 이제 파종 후에 3일 이내에 잎제를 뿌려주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콩이 발화되고 나서 이제 또 한 10일에서 15일 안에
이 제초가 이게 뭐 한 달 정도밖에 안 가기 때문에 그렇게 뿌린다 하더라도 약이 또 골고루 안 가고 약층이 파괴된 데서 또 풀이 나오니까 나오고 나서 10일에서 15일 사이에 잎제를 한 번 더 뿌려주는 게 좋습니다. 이제 바테스타라든가 이런 잎제를 한 번 더 뿌려주게 되면은 제초 효과도 확실하게 좋고요. 그 다음에 이제 헛골은 이제 우리가 나와 있는 이제 선택성 제초제가 있습니다. 배랭이 잡는 아질이라든가 또 이제 나부라든가 원사이드라든가 이런 건 이제 배랭이만 이제 잘 잡으니까 이제 배랭이를 주면 되고요. 또 이제 요즘에는 이제 단골이라고 이제 헛골 제초제도 나와 있으니까 그 등록된 약제를 이제 초종에 따라서 우리 농가들이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파종 후 3일 이내에 약제 살포하고 다시 한 10일이나 15일 안에 잎제 한 번 더 살포해 주게 되면은 이 정도는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초기에 잡초 방지를 제대로 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이럴 때는 이제 초종에 따라서 선택성 제초제를 사용하면 됩니다. 그 이제 콩밭 제초제는 이제 파종 후 40일까지 이제 경합에 의해서 이제 많이 문제가 되는데 40일 이내에 이제 못 잡으면은 이제 현재 이제 문제가 많고요. 또 이제 주위에 이제 논이 있거나 이럴 때는 이제 벼 생육에 지장을 줄 수 있으므로 이제 토양 처리 제초제를 사용하는 게 좋고요. 건답색 포형 제초제를 농콩에다 사용하다 보면 이제 극심한 이제 약해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초기에 이제 발생하는 이제 제초는 이제 잎제를 갖고 잡고 그 다음에 나온 이제 화분과 제초제라든가 이런 것들은 이제 등록된 약제, 나부, 원사이드, 아질 이런 약제를 이제 선택성 약제를 쓰게 되면은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래서 초기 방제를 소홀히 하면은 콩 제초를 실패하면은 수량 감소가 엄청 많이 옵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요즘에 이제 극심한 피해를 보내는 게 이제 노린재 피해. 요것도 이제 예찰을 잘 하셔갖고서 주기적으로 주면은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근데 이제 이 콩 황변 현상, 이게 이제 가장 요즘에 이제 변하는 날씨 때문에 이게 많이 생기잖아요. 지난해 같은 경우도 이제 문제가 계속 이제 7월 말까지 가물다가 8월 달에 비 오고 콩꽃들이 생길 때 또 가물어갖고 이제 이렇게 그냥 겉말르는 거죠, 겉말러. 그럼 이제 토양에 유기물이 충분하고 뿌리가 튼튼하면은 가뭄이 오더라도 이 정도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땅 살리기 유기질을 넣게 되면은 가뭄에 습해 견디는 힘이 강하다. 그리고 비절이 안 오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훨씬 덜 나타난다. 그럼 이렇게 되게 되면 이제 우리가 관주라든가 이제 스프링클러를 동원해서 이제 물을 줘야 되는데 그런 배터리라든가 이런 여건이 갖춰지지 않은 데서는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된다. 그리고 또 논콩 재배시는 분들이 이제 관주할 때는 일주일 내지 열흘 천기 정도는 봐야 됩니다. 꼭 논에다가 가물다고 해서 물 대고 나면 비 오면은 과습 피해를 받으니까 일기예보를 잘 보셔갖고 천기를 잘 보셔갖고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꼬투리가 이렇게 이제 바르크는 모습인데 개화 후 12일경 지방 생기고 이제 차츰 단백질로 이제 축적이 돼갖고 이제 콩알이 커지는 거죠. 그래서 이 시기에 우리가 이제 FA100 하나로 뚝을 주게 되면 콩에 알맹이 비대도 되고 콩에서 나타나는 불마른 병이라든가 이런 걸 또 방지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되죠. 성숙 조건은 이제 가을철에 이제 단일과 고온에 의해서 커진다. 그러니까 이제 콩은 이제 단일성 작물이기 때문에 가면 갈수록 해가 짧아질수록 이게 이제 성숙도가 이제 빨라지는 겁니다. 이제 해충으로서는 이제 이런 것들 있죠. 병으로서는 이제 이꽃병, 녹인병, 미이라병, 불마른 병, 이게 이제 콩에 많이 나타나죠. 해충으로서는 이제 진딧물, 응애, 노린재, 파밤나방, 이런 것들이 또 많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생리장에는 이제 우리 땅 살리기 유기질을 쓰게 되면은 토양 내에 있는 비료 흡수율을 높여주고 미량요소 흡수를 촉진시켜주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그네슘 결핍이라든가 또 생리장의 스패라든가 오갈 증상은 훨씬 덜 나타난다. 여기 이제 불마른 병이 이제 가을철에 이제 많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이때 FA100하고 하나로 뚝을 갖다가 등록된 약제 줄 때 주시게 되면은 요건 이제 세균성 병이기 때문에 효과가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FA100하고 하나로 뚝을 물론 500리터에 한 병 한 병씩 희석해서 주게 되면은 방제가가 좋다. 그래서 이 또 나방입니다. 나방이 담배 나방. 이게 해에 따라서 이게 많이 나타나는데 어느 해 같은 경우는 이게 이제 이
파밤나방이 1령, 2령, 3령까지는 이제 우리 등록된 약재 갖고도 잘 잡히는데 이게 이제 4령 내지 5령 돼 버리면은 약을 뿌려도 잘 안 죽습니다. 이 정도 돼 갖고 이제 먹는다고 해버리면은 그냥 하루 저녁에도 콩잎알이 엄청나게 피해를 나타나고요. 밭에 가서 있으면은 위에 뽕 먹는 소리가 들릴 정도로 먹어치워 버립니다. 그래서 이 등록된 약재 줄 때 저희가 밀양요소로 등록되어 있는 BBM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살충 효과를 높여주는 보조제입니다. 이게 진딧물이라든가 파밤나방이라든가 응애 쪽에 같이 혼용 살포하게 되면 약효 증진 효과가 아주 좋습니다. 이 콩밭에도 날이 가물고 그러면 이렇게 또 진딧물이 엄청나게 많이 끼죠. 이 진딧물도 잘 방제가 안 될 때 BBM을 같이 혼용 살포하게 해주면 진딧물, 나방, 응애에도 상당히 효과가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이게 지난해 이제 전라도 부안군 백산면에 이제 콩 수확하는 장면이거든요. 이 콩이 이제 아까 밀후작일로 심어놓은 콩밭입니다. 근데 이 밭에서 지난해 1.5kg 정도 생산했거든요. 그래서 이 콩농사를 많이 하시는 분들이 1.5kg 생산한다는 거는 굉장한 노하우가 있어야 되고요. 또 온도, 습도, 가뭄 이거를 잘 조절하신 분이 이거 생산하는 거지 뭐 2, 3만 평 하시는 분들이 농사 짓는다고 다 1.5kg 생산하는 건 아닙니다. 나름대로 노력을 하지 않으면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콩농사 1.2에서 1.5 농사만 짓더라도 다른 농사보다는 좋습니다. 그리고 요새 이제 전략작물로 해서 이제 대체작물로 해서 이제 많이 들어가고 있고요. 또 이제 보조금도 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콩농사 금년에 쌀도 많이 남아 들어가 버리니까 답에다가 콩농사를 재갖고 많은 소득을 올리셔야 되는데 중요한 거는 평당 1.3에서 1.5kg는 생산을 해야 소득이 높아진다. 그래서 이렇게 농사를 지시려면 토양 관리 이런 것들을 잘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1.5kg 정도 농사 지시려고 그러면은 이제 흥농사종 세트 농법을 이용하시면은 아주 좀 수월합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기빌로 땅 살리기 유기질 50평에 하나, 종자는 20kg에다가 포물에서 파종을 하고 나면 되고요. 콩이 나와서 본잎, 두잎에서 세잎 벌어질 때 FA100을 물 한 말당 8cc 정도 해서 연면 살포를 해주게 되면은 도장 억제도 되고 연면적 확보도 잘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다음에 꽃 피기 직전서부터 10일 내지 15일 간격일로 FA100 하나로 뜨고 혼용 살포하게 되면 등록된 약재 줄 때 혼용 살포하게 되면은 살균 효과를 높여주고 또 이제 등승률을 높여주고 수량 증진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 4종 세트 농법을 하게 되면 이제 콩의 수량도 좋아지고 고품질도 되고 또 품질이 첫째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금년에도 콩농사 한번 잘 지어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